올 들어 처음으로 예비 전력이 35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슈퍼개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9천억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소비자들의 카드 할부 금액이 2010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우려 축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30.32포인트나 하락한 1959.1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2.22%나 급락한 540.09포인트의 장을 마쳐 55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은 증시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지표 부진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 연설도 코스피 지수가 부각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650억 원을 내다 팔았으며 프로그램 매매는 1,34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운수 창구업이 3.56% 하락, 의료정밀업과 비금속 광물업, 의약품업, 운송장비, 정건업 등이 모두 내렸습니다. 보험과 통신업 등 일부 업종만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23% 하락한 152만 1,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이 모두 1%에서 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 NH 정도만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TX 그룹주도 또한 STX 펜옵션의 법정관리 소식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TX 펜옵션과 STX가 하한가까지 추락했고 STX 조선해양, STX 중공업, STX 엔진 등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이날은 국민연금이 10% 법칙을 지키기 위해 만도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도의 주가가 전날 대비 3.77% 하락한 10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지 시간으로 4일 하반기를 앞두고 한국 증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환율과 금리 등의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국 증시가 악세를 보인 요인은 일본의 엔화 전화 효과보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과 유로존의 리세션 심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제 상황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골드만삭스는 하반기의 경우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IT, 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엔화 평가 전환의 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2,200으로 제시했고 12개월 목표치는 2,400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브라질 정부의 깜짝 토빈세 폐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예, 브라질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한머니 자금 유인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6%대의 토빈세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미국의 출구 전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정책이 국내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증권사들은 향후 브라질 채권 전망과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토빈세 폐지가 브라질 국제 단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고 한 변동성에 따른 영향이 작은 장기물에 투자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예비 전력이 35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예비 전력이 순간적으로 35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며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발령되는 준비 단계는 지난 3, 4일에 이어 사흘 연속 발령됐습니다. 전력 당국은 이에 따라 민간자가 발전기 공급 확대와 배전용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등의 긴급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전력 당국은 전날 민간자가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전력 공급력을 확대하고 주간 예고 수요 관리와 배전용 변압기 전력 하향 조절 등으로 수요를 감축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 3, 아이폰 3GS, 아이폰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2 등입니다. 이 중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현재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애플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필수 표준 특허이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서는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4S 이후 제품부터는 퀄컴이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료를 낸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아이폰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입 금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슈퍼개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9천억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차례 이상 주식을 거래한 개인 계좌는 총 389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거래대금 기준 상위 1%에 속한 계좌는 38,925개였습니다. 이들 슈퍼개미는 평균 7개 종목을 반복적으로 매매했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누적 거래 대금은 계좌당 평균 24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매매 차익은 계좌당 평균 2,378만 원으로 총 9,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슈퍼개미들이 많은 이익을 본 종목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으며 3위와 4위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테마주였던 미래산업과 우리들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수익은 총 5천억 원이었으며 거래대금 상위 1%의 슈퍼개미들이 수익률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소비자들의 카드 할부 구매액이 2010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 소비자의 카드 할부 구매액은 20조 2,500억 원으로 직전인 작년 4분기보다 4조 1,900억 원, 약 17%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조 8천억 원, 약 8%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의 분기 카드 할부 구매액은 2010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같이 카드 사용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영향뿐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상시 무이자 할부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카드 업계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새해 발효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대거 중단 또는 축소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외국 자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부과되는 6%의 금융거래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만테가 장관은 최근 브라질로 유입되는 국제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 자본의 브라질 유입을 막는 장애물인 토빈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자국의 상대적 고금리를 노린 국외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돼 브라질 해알화가 지나치게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으로 국제 유동성이 감소하고 해알화가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 정부가 4대약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또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매 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형량 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위생 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키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지난 판결과는 대비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ITC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문제의 특허는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필수 표준 특허입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결정이 이번 판결에선 뒤집힌 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돼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의 제품이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고요? 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3GS, 아이폰 3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2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애플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기 때문인데요. ITC는 이 판정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만큼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 타결로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플은 그동안 혁신의 상징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후 제품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는데요. 지난 2월에는 미국 경제 잡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혁신기업 평가에서 전년도 1위에서 13위로 순위가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국에서의 제품 수입 금지라는 위기까지 몰리면서 혁신의 상징이라는 명성에 빛이 바르게 됐습니다. 반면 삼성은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판결 후 애플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은 ITC의 판결이 미국에서의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ITC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건 백악관과 미국 연방항소법원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거스르고 애플의 특허 침해를 감싸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애플 살리기에 나설 미국 정치권의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보산업부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은행들이 3%대 초반의 금리를 확정적으로 주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신상품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대형저축은 3년 고정금리, 4년 변동금리 방식의 혼합형 상품으로 4%대 초중반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금리는 현재 3% 초반인 국고채 10년물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시중은행 2곳에서 3곳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1분기 북미 시장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기반의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1분기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아시아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4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유럽에서 절반에 가까운 44%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고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각각 41%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시장에서는 2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애플의 10%포인트 뒤처졌습니다. 피터 리처드슨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조사 책임자는 올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도 애플의 판매량을 제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STX 중공업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995억 원 규모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기 10기 탈황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STX 회사의 작년 연결 재무 제표 기준 매출의 11%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장기 집권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CEO 장기 집권에 따른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다수 발견돼 사실상 이장호 회장의 퇴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001년 3월 부산은행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12년간 임원 생활을 했고 2006년 이후 7년간 부산은행 및 BS금융지주의 CEO를 지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지방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물갈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